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홀딩스고요. 오늘 주가가 좀 아쉽죠. 시가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, 그쵸? 뭐 시가가 일단 떴으니까 나쁘진 않았는데,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시장의 주도권이 이제 아침에 그 포지션, 오전장의 포지션에서 오후장 넘어가면서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. 장 초반에 오늘 이제 시장이 시가를 띄우고 오전장의 흐름을 잡는 거. 장 초반이죠. 그때는 2차전지가 명확하게 주도를 했거든요. 근데 시장의 자금,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17거래일 만에 코스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4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. 근데 이 자금들이 어딜로 들어갔느냐? 뭐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삼전과 SK 하이닉스입니다. 시가 라인을 만들었던 거는 2차전지지만 오후장에 이제 코스피가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삼전과 하이닉스로 주도권이 좀 넘어갔고 외국인들이 그쪽에 좀 많이 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포홀은 캔들이 이제 거의 뭐 전날의 상승분까지 침범을 했기 때문에 전날 버텨준 게 크게 막 이렇게 의미가 강해지지 않는 그런 캔들은 맞아요. 근데 뭐 2차전지 종목들이 뭐 다 음봉을 보여줬느냐? 그건 아니거든요. 누구는 뭐 2%, 누구는 3%, 누구는 뭐 4%, 누구는 뭐 보합, 누구는 뭐 1% 이런 식으로 빨간불들을 대체적으로 보여주긴 했습니다. 지금 시장이 저점을 찍고 이제 막 턴을 하려고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 매수가 엄청 오랜만에 들어온 거잖아요. 여기에서 반도체랑 2차전지가 하루에 같이 올라간다? 장중에 같이 올라간다? 이런 흐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. 이게 두 개가 같이 올라가려면 진짜 기관 한 5천억, 외국인 한 5천억 해가지고 양매수로 거의 한 1조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. 코스피나 뭐 코스닥 쪽이든. 어쨌든 그런 자금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. 이제는 흐름을 잡아주고 저점을 잡고 가격을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랑 그다음에 엔터주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시가총액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2차전지지 않습니까? 근데 에코프로 BM은 2점 몇 프로가 올랐죠. 에코프로는 보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 BM이 포지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. 대체제가 없을 때는 어쨌든 코스닥이 올라가야 된다. 2차전지 종목을 끌어올려 준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의 흐름을 그냥 그 코스피 시장의 거의 절반이나 마찬가지인 반도체 이 두 개 가지고 외국인들이 컨트롤한 거라 이게 뭐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좋았고요. 그리고 명확하게 기술주 위주의 그 반등이 나와줬죠. 그동안 시장을 좀 막아줬던 경기방어주, 뭐 통신주, 그 다음에 뭐 금융주, 고배당주,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면은 바이오, 엔터 이런 애들이 그 평상시에 지수 방어를 해줬는데 요즘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또 길어지다 보니까 얘네들 쪽으로 자금들이 은근히 들어갔단 말이죠. 근데 얘네들 오늘 대부분 다 음봉을 보여줬습니다. 시장에 지금 그 편가르기를 딱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2차전지는 일단은 그냥 한 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부분 음봉을 보여줬던 이 업종들이 여기에 반대편에 포진이 되어 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장을 뭐 양대 업종을 동시에 올려주는 게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.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건 2차전지와 반도체가 번갈아서 올라가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 틈을 만들지 않고 조금씩 쌓아 올려 나가는 거예요. 이게 2차전지만 올라갈 때, 반도체만 올라갈 때, 그때의 그 뒷구간에 대부분 다 시장에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거를 우리가 올해 이미 몇 차례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. 2차전지가 어쨌든 첫 반등을 스타트를 끊었거든요. 지난주에. 그때는 반도체가 오히려 밀렸죠. 삼전 실적이 이제 시장을 그 잡아놓고 시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삼전이 밀리면서 갑자기 2차전지가 주도권을 만드는
지난주랑 딱 정반대 패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주는 2차전지의 위주의 반등이었고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그런 반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포홀은 지금 어쨌든 간에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고 가격 라인은 50만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러면 뭐 천천히라도 올려와야죠.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고 이제는 가격 구간도 하나씩 넘어줘야 됩니다. 지금은 계속 여기서 이런 식의 등락을 보여주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긴 해요. 이러면 좀 주가 움직임이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. 지금도 약간 좀 지루해지긴 했는데 조금 더 지루해진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일주일, 한 2주일. 근데 이러면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메인 피크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시장이 크게 밀릴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2차전지 종목들이 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보여준 것처럼 좀 괜찮은 양봉들을 만들어주고 지금은 이런 식의 약간 좀 퐁당퐁당 그 다음에 지수는 좀 견조함을 더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. 나쁜 데이터들은 저는 딱히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수급적으로 봐도 어차피 포홀이 앞 구간에 주가 올라갈 때 외국인이랑 기관 영향 받아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었거든요. 그쵸? 그때는 개인이랑 기관 쪽에서 주가 레벨을 올려줬고 일단 메이저 쪽의 수급이 뭐 아예 나쁘진 않아요.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어제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 수급은 지난주에 반등 나왔을 때 그 포지션이랑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큰 흐름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. 다만 주도권 싸움에서 오늘은 2차전지가 조금 밀렸다.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물론 테슬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리튬 가격은 이제 양극재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게 데미지를 준 건 맞지만 전기차로의 어떤 그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죠. 그리고 공급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근데 여기에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걸 눈으로 한번 보여주면은 뭐 시장의 투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걱정되는 건 없어요. 2차전지 투심이 워낙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좋기 때문에.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너무 이제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또 지루해질 수 있는 게 2차전지다. 왜냐? 대부분 메인 종목들이 대형주다라고 하는 거죠. 이 대형주가 2차전지라서 이 정도로 등락이 탕탕탕 나오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한 22, 30위 내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시장에는 좀 지루해요. 지루하고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진입을 하신 분들 혹은 이런 것만 이제 보고서 2차전지를 매수하신 분들이 워낙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많기 때문에 애초에 대형주를 보는 관점 자체가 많이 이제 좀 달라져 있긴 하거든요. 저는 여전히 2차전지 종목들이 아무리 뭐 앞구간의 탄력이 좋았다라고 해도 지금처럼 어떤 강한 호재 혹은 실적상으로 굉장히 좋은 막 진짜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왜냐?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. 이게 무슨 뭐 시가총액 1,000억, 2,000억짜리 테마주가 아니거든요. 그냥 갑자기 뭐 이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10% 20% 올려주고 윗꼬리 만들고 그런 게 1년 기준으로 봐도 진짜 몇 번 안 나오는 게 원래 이런 종목이에요. 이때의 움직임을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대형주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. 이게 그리고 이때가 더 시가총액이 낮았거든요. 그쵸? 물론 2차전지 이슈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너무 2차전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큰 변동성만 바라보게 된다? 그러면 제풀에 이제 지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내가 얘 흐름이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중장기로 나는 본다. 중장기로 투자하면은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지루하면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매도하고 나중에 양봉 한 5% 나오면 또 사고 이 반복이에요. 그런 좀 이렇게 의미 없는 패턴을 반복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뭐 기다리셨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움직임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. 제가 이야기 드렸죠. 이 자리를 깨고 음봉으로 내려가고 2차전지 애들이 추세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진짜 시장이 그냥
부스러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흐름만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은 현재 50만 원 부근에서의 그 반등의 흐름은 좀 웬만하면은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뭐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2차전지가 아예 외면을 받은 시장은 아니니까 조금 더 편하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시장은 저점에서 첫 번째 반등 구간입니다. 네, 그거를 좀 인지하시면 그나마 지금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,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는 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차피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고 그렇죠. 이제는 흔들리면 안 되죠. 지금은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나가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너무 쫄지 말고 신규 종목들도 우리가 과감하게 좀 접근해서 수익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